네, 오늘 강의는 이제 바라지 않음으로 인과를 초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다면 바람 없는 바람이란 과연 어떤 상태가 바람 없는 바람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운이 어떠세요? 바람이 없다는 거는 예,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빚이 있어요. 네,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거는 당연히 빚에서 탈출하는 거죠. 예, 그쵸. 이왕이면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서, 많은 플러스로 돌아서기를 바래요. 이게 이제 바람이 있는 거고, 네, 바람이 없다라는 거는, 그래, 빚 있어도 좋다. 이제, 빚에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네, 이게 우주로 간다는 거잖아요, 우주로. 그쵸, 네, 우주로 신호가 송신이 되면서 빚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듯이. 그쵸, 이제 끌어당기는 법칙이라는 책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쵸, 그쵸. 네. 이제 빚이 있기 때문에 빚 있는 게 싫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거를 벗어날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그냥 현실에서의 방법일 뿐이고, 네, 근본적으로 빚에서 빚이 싫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욕구가 그대로 빚이라는 욕구가 우주로 전파가 돼서 빚이라는 상태에 둘러싸여 있게 되는데, 네, 바람이 없다라는 거는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구가 없다라는 거고, 네, 그 말은 빚 있어도 괜찮다라는 뜻이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만족한다라는 뜻이고, 네, 빚이 내 상황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으면 음, 문제라는 신호가 우주로 가지 않을 테니까 네, 당연히 빚이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가 내 주위에 이제 점점 쌓이겠죠. 그쵸, 그러다 보면은 빚이란 것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이렇게 미심쩍었던 거는 네. 그래 나 빚 있어도 괜찮아 그러면 평생 그냥 빚에 둘러싸이진 않을까. 있어도 괜찮은 거니까. 솔직히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나요? 네, 그럴 일은 없어요. 야, 뭐 어떤 책에서 봤거든요. 그 네, 내가 이 문제가 정말로 괜찮다고 받아들였으면, 네,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는 뭐, 괜찮아 이랬으면, 평생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미 자기는 괜찮다고 받아들였으니까. 네. 그런 구절을 읽어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평생 빚에 쪼들려 사는 거 아닌가 싶고. 자, 좋아요. 좋은 예예요. 자, 100% 빚이 있어도 괜찮다. 이 100%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근데 100% 있어도 괜찮다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 빚이 있어도 100% 있어도 괜찮은 상태일까요? 빚에서 초탈한 상태. 초탈.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돈이 어떠세요? 100% 빚이 있어도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빚이 있어도 되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괜찮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괜찮다. 나 빚이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빚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찔려요. 아, 무서워요. 100% 아니죠. 아니죠. 근데 100% 빚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 이거는 네. 아예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네.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빚을 그냥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행동을 의도하기 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예 빚을 그냥 작정하고 진 거죠. 음. 그러면 100%가 될 거예요.
아니, 정표님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의도하고 작정해서 빚을 졌었나. 아니, 이게 제 살다 생각이, 보면 진 거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뭐 빚을 졌다든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상식적으로 빚을 졌으면 그건 초탈하기 어렵잖아요.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를 그 생각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를 뭐 만든다면 한참 그 뒤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빚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 두려워하세요? 나비님. 두려운 마음은 한 40% 정도? 40% 두려워요. 60%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네. 네, 탱고님 몇 퍼센트 두려우세요? 빚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몇 퍼센트 두려우세요? 아, 이거 진짜. 빚이 있어도 이건 제 경우니까 네, 지금 제 현실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자면 네. 빚이 있어도 괜찮은 거는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네, 내 생각이 네, 미래로 가게 되면 네. 100% 무서워요. 아, 네. 근데 지금 강의 듣는 이 순간은 전혀 상관없어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 그냥 지금 딱 빚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몇 퍼센트 괜찮으세요? 몇 퍼센트 두려워요? 한 60% 이상은 두려운데. 60%요. 네. 네. 은정님 몇 퍼센트 두려우세요? 그냥 빚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빚이 얼마인지를 딱 정해버리면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뭐 한 4천만 원? 은정님 타이프 쳐주세요. 아니요. 지금 수치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딱 저 말을 들었을 때 몇 퍼센트 안 괜찮으세요? 10%. 네, 정도님 몇 퍼센트 두려우세요? 저는 빚 있으면 100% 두려워요. 100% 두려워요. 좋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100%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어떤 상태일 때, 지금 뭐 60% 두렵고 40% 두려운데, 어떤 상태여야지 100% 괜찮은 상태일까요? 빚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태, 그런 정신 상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빚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땐 빚이 있어도 네, 괜찮은 거죠. 그렇죠.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돼 있을 때. 네. 나비님 어떠세요? 음, 글쎄, 멘탈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중이 잘 안 되는데요. 뭐라고 질문하셨죠? 죄송해요. 네. 빚이 그, 있어도 네.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40% 두려우시잖아요. 네네. 근데 100%안 두려운 정신 상태는 네. 어떨 때 100%안 두려울까요? 빚이 있어도 어,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 들어올 것이 확실하게 있다는 확신? 그쵸? 이러면 안 두렵겠죠? 네. 정돈이 어떠세요? 지금 100% 두려우신데 네. 어느 상태가 되면은 빚이 있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갚을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온전하게 갚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이, 돈이 더 플러스가 생길 때, 그런 느낌? 좋아요. 온전히 갚을 능력이 될 때. 네. 자, 문제가 되지 않고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고, 온전히 갚을 능력이 될 때, 빚이 있어도 괜찮죠? 그런가요? 네. 예, 맞아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 다음 달에 5천만 원이 들어온대요. 정말로. 하는 일이 잘 돼서 갚을 능력이 돼요. 한 달 후에. 빚이 있어도 괜찮죠? 네. 그런 느낌이 드세요? 네. 이게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데,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한 달 후에 정말로 좋은 건수에서 5천만 원이 들어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해줬어요.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어요, 100%. 이때 빚 있어도 괜찮죠. 그렇죠. 네. 근데 걔가 거짓말을 했대. 5천만 원 아니래. 꽝이야, 이거. 빚 있으면 안 괜찮죠. 네. 근데 5천만 원 날라갔는데 취직이 됐는데 며칠 만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취직이 됐어요.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또 됐어요. 빚 있어도 괜찮죠. 네. 근데 또 잘렸어요. 빚 있으면 안 되죠. 네.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 한마디에 막 오락가락 해요. 지금 빚 있어도 괜찮고 빚 있으면 안 되고 막 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상태라면은 돈이 정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갚은 능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내가 열어둔다면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열려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미래가 픽스된 게 아니라 5천만 원 누군가 들어올 만한 건수가 생길 수 있고 갚을 능력이 생길 수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필요한 건 이것뿐이에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확신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미래는 오픈돼 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 확신이 있죠. 근데 이 빚이 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문제가 100% 괜찮다라는 상태는 사실은 내가 온전하다라는 어떤 보장이 돼 있으면 우리는 안전은 마음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는 늘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늘 우리는 이 온전하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늘 결핍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결핍은 누가 이렇게 주입시켜 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온전하다를 생각하지 않아요, 늘. 늘 그냥 부족한 모습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이 정보들이 계속 없어, 없어, 없어 이러고 있으니까 빚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죠. 결핍이 있으니까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서는 바라는 게 없죠. 다 있어요, 이미.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나 언제든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돈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어요. 온전히 갚을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 통장 안에 몇 억이 있어요. 빚이 있어도 괜찮죠. 이 마음가짐에서는 빚이 있어도 충분히 나는 아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또 새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기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건 없어요.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바라는 건 있죠.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움직여요. 사람들을 만나고, 뭐, 돈도 벌고, 즐기기도 하고, 뭔가 딜도 해요. 실제적으로는 움직여요. 하지만 내 안에서 어떤 불안이나 결핍이나 그런 것들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인과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고 누구를 만나고 움직여요. 공부를 하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해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어떤 잘 안 되고. 아이, 나비님. 은정님이나 정선님 따라오고 계세요? 느낌을 정선님? 아니까. 네, 좋아요. 지금 바람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상태가 바람이 없는 상태인가? 정말 빛이 있어도 괜찮아, 상태. 100%. 근데 어떤 상태가 100% 빛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온전한 상태일 때 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나의 어떤 결핍이 나를 문제시키지 않고 내 상태가 실제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바람이 없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돈이 없더라고 해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 걸로. 일단 세팅을 시키라는 거예요. 바라지 않지만 바라는 게 있죠. 이 상태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셔도 어떤 일을 하셔도 바람 없는 바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바람 없는 바람이란 에너지가 실리지 않는 바람이에요. 나의 의도가 없는 바람이죠.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의도,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의도가 실리지 않는, 나의 어떤 의지가 실리지 않는 바람이에요. 동기가 없는 바람이죠.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없는 바람이에요. 하지만 뭔가가 움직여요. 결과가 없는 바람이에요.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죠. 목적 그 자체인 바람이에요. 행위는 없지만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없는 행위인 바람이에요. 동기와 결과가 없지만 동기가 있어요. 그쵸?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원하는 그것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바라는 것, 이 결핍에서 탈출하고 돈을 벌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이것들은 모순이죠. 하지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들을 표면적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원하는 게 있어. 이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바라지 않지만 바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것은 초월 언어예요.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주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우주는 초월 세계예요. 우리가 규정되어 놓은 그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초월의 세계예요. 이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예요. 그냥 내가 그 가능성을 믿기만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정말로 이루어져요. 때문에 우리는 초월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의 초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바람 없는 바람.
바라는 게 없지만 바라는 게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요. 바라오는 바람으로. 이 문자와 정보의 차이가 뭘까요? 문자는 뭐고 정보는 뭐죠? 정보를 표현한 게 문자. 정보를 표현한 게 문자. 한 번에 왜곡이 생긴 것. 한 번에 왜곡이 생긴 것. 좋아요. 나비님, 문자와 정보가 무슨 차이일까요? 문자는 말 그대로 그냥 글자들이고, 정보는 좀 왠지 그걸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글자들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정도님 어떠세요? 저 탱고님하고 비슷하게 그런 네. 건데, 좀 정보는 뭔가 좀, 여과되지 않은 거라면, 네. 그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그리고 그 가장 순수한 그런 뜻에 근접해서 나타낸 글자 표현이 문자라고 생각해요. 음, 네. 좋아요. 자, 이 바람 없는 바람이란 세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죠? 없는, 알고 있죠? 바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자 그대로 이걸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란다라는 것, 없어요. 바라는 것. 바라는 거 없는데 바라는 것. 이 문자 그 자체를 인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바람 없는 바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미묘한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어떤 문자예요. 근데 이 문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죠. 하지만 이건 문자 그 자체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바람 없는 바람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 자체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이 문자 속에 있는 정보, 이 바람 없는 바람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를 느끼세요. 이 바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바래왔던 그 단순한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왜 바람 없는 바람이라는 이 위치의 단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의 그 느낌을 느끼세요. 그게 이 문자와 정보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람 없는 바람이라는 문제를 알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근데 이 바람 없는 바람이 갖고 있는 정보는 틀려요. 이 틀린 느낌을 느끼신 분이 이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바람 없는 바람이라는 건 미묘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 없는 바람이 우리 시스템을 또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에너지를 또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바람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바라지 않음으로써 우리 의식을 제로 포인트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라지 않음으로써 인과를 만들지 않죠. 내가 바라는 동기 에너지를 없앰으로써
카르마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인과를 만들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에 의해 자유롭죠. 아까 탱커님이 물어봤죠. 뭐 경지가 높은 사람이 이것도 선택해도 되고 저것도 선택해도 되고 또 다른 걸 선택해도 돼요. 병원에 가도 되고 내가 치료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 돼요. 나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인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나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처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인가로부터 처해지는 게 아니라 인가로부터 자유로워요. 나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물론 지금 모두가 이 단계는 아니지만 이 바라지 않음으로써 인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는 이 원리와 비슷해요. 왜? 카르마를 우리가 그동안 반복해왔던 카르마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우주 자체의 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원해왔던 무언가, 대부분의 무언가들은 내가 없기 때문에 바래왔잖아요. 결핍에 의해서 바래온 거잖아. 하지만 결핍이 없는 순간, 내가 온전해진 순간 나는 우주 자체의 의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주와 하나가 되고 내가 우주가 된 순간 내가 정말로 원하던 것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로에 의한 창조예요. 단순하게 원하면 이루어져가 아니죠. 원하는 건 분명히 이루어져요. 우주의 속성은 풍요, 건강, 행복, 사랑일 수도 있죠. 탱고님은 그걸 원한다면요. 누군가 파괴를 원한다면 우주의 속성이 그것일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은요, 파괴하는 게, 남을 괴롭히는 게 사랑이고 행복이고 풍요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우주는 반영될 뿐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에서. 네. 제로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는 우리가 원치 않게 일어나는 그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바람 없는 바람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바래왔던 거는 우리의 결핍에 의해서 일어난,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무의식에서 어떤 결핍에 의해서 일어난 끊임없는 반복되는 카르마의 굴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면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매일 반복되는 그 현실, 나에게 처해지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일단 내가 바라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바래왔던 걸 멈춘 순간 나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바래왔던 거를 멈춘다고 해서 내가 바랐던 게 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이 결코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나는 죽지 않고요. 나는 피폐해지지 않고요. 내가 바라던 거를 멈춰도 내가 바라던 것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식대로 살아왔다면,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알 때가 됐다면 한번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죠.
바람을 버리는 방법으로요. 네. 바라지 않는 단계라는 건 힘을 빼고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단기간에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내 무의식을 새롭게 세팅시키고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거는 이론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뿅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 방법을 알고 방법을 알면은 실천하시면 되잖아요. 현실 속에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알아차림이 많아질수록 내가 바라지 않을수록 바람 없는 바람을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 다른 시스템이 존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을 시키냐?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겠죠. 우리는 늘 뭔가를 바래온 데 익숙해져 있고 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데 익숙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힘을 빼는 연습이에요. 우리 자신을 소멸시키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나오는 연습은 바로 이 힘을 빼는 연습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루아침에 뿅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